안녕하십니까 컨베올렛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PD입니다. 오늘도 브렌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그 렌더링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렌더링에 이제 브렌더에는 렌더링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유용한 게 있어요. 그 렌더링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뭐 비디오 편집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이제 하나의 비디오 파일로 완성하는 뭐 인코딩이라고도 하는데 렌더링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3D 모델링이나 이런 데서의 렌더링은 또 의미가 다르죠. 어쨌든 비디오나 뭐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완성해 가는 거는 뭐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브렌더에는 이 렌더링 프로그램이 내부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알아보셨지만은 EB 엔진이 있고 레이트레이싱 방식의 사이클스 엔진이 있었죠. 네. 그 두 가지 엔진이 있는데, 그 우리가 보통 이 렌더링이라 하면은 카메라를 통해서 뽑아내는 것을 보통 우리 이제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메라 말고 브렌더에서는 그 3D 뷰포트 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그냥 이미지화 시키거나 뭐 영상화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뷰포트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용도에 따라서 내가 필요하면 이런 용도로도 렌더링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유용한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은 렌더링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직접 브렌더에 들어가기 전에 결과물로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뷰포트 렌더링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렌더링하고 차이점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 두 개의 파일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렌더링이죠.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나머지 이것들은 이제 뷰포트 렌더링이라고 이제 그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렌더링한 거는 이게 이제 EB, 이게 이제 사이클스 렌더링이에요. 제가 이거를 7680에 4320, 8K는 아닌데 8K라고 합니다. 보통 이거를.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브렌더에서 사과 모델링 한 거예요. 이 빨간색밖에 모델링을 안 했었는데, 제가 그 추가로 이 녹색 풋사과, 이 풋사과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과도 하나 이렇게 모델링해서 텍스처링 똑같이 했고, 반쪽 쪼개서 이렇게 반쪽 들어간 것도 이렇게 텍스처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굉장히 8K라 고화질이에요. 지금 이게 현재 보고 있는 비율이 100%가 아니에요. 22%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딱 보면 요 원본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텍스처링 하는데 고퀄리티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사과 같지가 않아 보이는데, 좀 더 이미지를 좀 더 제대로 하면은 진짜 사과 같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그렇지 적당히 보면은 뭐 사과 같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EB 렌더예요. 리얼타임 렌더링, EB를 이용해서 렌더링 한 거고, 이제 다음 거 보면은 요게 이제 사이클스 렌더로 한 거예요. 근데 크게 차이가, 여기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 원래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제품 자체가 퀄리티가 없다 보니까, 예. 어쨌든 이렇게 이 바닥까지 다 제가 이제 이미지 텍스처링 해서 만든 거죠. 이렇게 사과 반쪽 쪼개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8K 고해상도로 이미지를 뽑아낸 거예요.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자, 이거예요.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은 이렇게 메시로 형성돼 있어요. 지금 요거는 subdivision surface를 한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안 한 상태고, 얘네들은 어플라이를 해준 상태입니다. 아직 얘네들은 이렇게 메시가 이렇게 짧게 나눠지지 않았죠. 사실은 여기 지금 가상의 메시가 많이 쪼개져 있는 건데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고, 얘네들은 어플라이를 해서 이렇게 잘게 쪼개진 게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브렌더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뭐 EB로 하든 사이클스로 하든 이런 이미지는 뭐 우리가 렌더링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카메라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뷰포트 렌더링을 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화면상에 보이는 그대로를 렌더링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상도는 그 출력 해상도 맞춰놓은, 세팅해 놓은 그 해상도로 출력이 돼요. 이게 지금 이거는 FHD로
렌더링 한 거예요. 이거는 다음 거 보면은 솔리드 모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모델링 할 때 단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요거 지금 요 형태 요거 보세요. 요거는 3D 스캔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저 모델링한 거 아닙니다. 요 바구니는. 그리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디 이제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요렇게 솔리드 요런 형태로도 이제 렌더링을 하고 마테리얼 모드로 해서 한 거죠. 이제 그 재질 같은 것만 볼 수 있게 별도의 조명이 추가되거나 한 건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진짜 그 렌더 모드. 요게 이제 렌더 모드에서 한 거를 비포 투 렌더를 한 거예요. 네, 카메라 렌더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이런 게. 자, 요렇게 렌더링을 할 수 있다는 거,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비포 투 렌더링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필요에 따라서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이제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모델링 해서 텍스처 페인팅 해가지고 만든 사과입니다. 지금 현재 모드는 EB 엔진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좀 퀄리티가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해가지고 조금 좀 이상하긴 해요. 그죠? 지금 현재가 EB 모드로 리얼타임으로 지금 렌더링 한 건 아니고 렌더 뷰로 보고 있는 거예요. 3D 뷰부터에서. 만약에 이거를 사이클스로 바꾸면은 이렇게 버벅버벅 되죠? 예, 요거는 이제 이거 하실 때 저 CPU로 맞출 건지 GPU가 있으면 GPU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제대로 빨리빨리 돼요. CPU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디노이즈 체크 꼭 하시고 여기. 자, 이렇게 내가 회전을 하면 한참 있다가 정상적인 이미지가 되죠. 자, 이렇게. 네, 이거 다 3D 스캔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카메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자, 이거 EB로 바꿀게요. 버벅대니까. 자, 지금 이 리비는 딜레이가 없죠. 바로바로 그냥 탁탁 보이죠.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 렌더는 뭐냐면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카메라 있어요. 여기 카메라입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는 이 씬에는 카메라가 지금 하나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얘가 보는 얘를 찍어서 여기에 그 풍경을 얘를 통해서 렌더링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렌더링이라고 그래요. 자, 요 카메라를 활성화 시키고 카메라가 지금 여기서 여기 얘가 한 대기 때문에 얘가 활성화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를 0번을 누르면은 숫자 키패드에 0번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 여기 카메라 투 뷰가 이게 체크가 돼 있을 때 요 카메라 요 보고 있는 화면 있죠? 이 박스가 그대로 내가 마우스를 움직여도 바뀌지 않아요. 이 뷰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렌더링을 하게 되면 여기 요 안에 게 렌더링이 돼서 이제 밖으로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근데 요거를 해제하고 놓고 내가 얘를 움직이면은 바로 이 카메라 뷰 밖으로 나가게 돼요. 바로 이렇게 딱 하게 돼요. 이게 이제 3D 뷰포트예요. 그냥. 그래서 0번을 눌러서 이렇게 0번을 눌러서 일단 카메라 뷰 투 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활성화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잡는 게. 요거 꼭 체크를 하고 하세요. 이 사각형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해제를 하고 이렇게 좀 줄여서요. 마우스 휠 버튼 이용해서 이렇게 줄여놓고 얘를 잠그면은 이제 요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작게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바깥에 있는 이미지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요 안에만 보이게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용도로도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렌더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미지를 뽑아낼 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렌더 이미지를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여기서부터 살짝 좀 살펴볼게요. 이 설정이 EB 엔진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렌더의 그 퀄리티예요. 퀄리티. 이 수치가 높으면은
더 좋아지고 퀄리티가 좋아지고 대신에 이제 어떤 그 시간 렌더링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용량도 커질 수 있겠죠. 요 위에 거는 이제 렌더링 결과의 어떤 그 퀄리티고 요거는 뷰포트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뷰포트 상의 퀄리티예요. 이거를 높이면은 더 높아진다는 거 이렇게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볼 거고 나중에 천천히 또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출력 해상도가 있어요. 밑에 거 출력 해상도 요거는 1920, 1080 비디오 해상도과 풀 HD 비디오 해상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지도 뽑아내지만 이쪽에서 내가 설정한 게에 따라서 비디오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비디오로 내보내고 싶으면은 이렇게 비디오로 내보내고 되고 또는 똑같이 비디오인데 좀 다르죠. 이것들은 이건 로우로도 할 수 있고 이건 FFmpeg 비디오 이렇게 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FFmpeg 비디오 하게 되면 여기 그 아까 그 AVI하고 다르게 여기 엔코딩 옵션이 따로 또 있어요. 여기서 H264 뭐 다양하게 더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인 비디오 H264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요건 뭐 그렇다 치고 요 비디오 해상도 때문에 여기 들어왔으니까 요게 이제 만약에 렌더링을 하게 되면 1920, 1080으로 렌더링이 될 거예요. 자, 이미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애니메이션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놨어요. 자, 이미지만 뽑을 거기 때문에 여기 렌더에서 렌더 이미지 하게 되면 이렇게 금방 됩니다. 자, 금방 되죠. EV 엔진으로 이 이미지 하나를 렌더링 하는 거는 금방 돼요. FHD 또 해상도도 또 낮게 했기 때문에 얘를 이미지 눌러서 세이브 하면 이렇게 이름을 짓고 저장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애니메이션 이거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그죠? 이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50프레임 50프레임 애니메이션이 끝나니까 50프레임까지만 렌더링 하겠다 그러면 50 이렇게 해주고 여기 해보시면 이제 여기서 딱 끝나죠. 그죠? 이거 반복되죠. 자,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렌더링을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설정을 바꿔줘야죠. 이제 자, 여기 출력에서 비디오로 FFmpeg 비디오 요거를 비디오로 직접 내보내도 되지만은 그 중간에 에러가 났을 때 어떤 복구가 불가능해요. 에러 난 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비디오를 만들게 되면. 근데 이미지를 하게 되면은 그 에러가 난 시점부터 끝 부분까지 잘못된 부분만 추가적으로 렌더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내보내 연속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시퀀서 이미지로 렌더링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PNG로 하고 이 출력 창구는 여기, 폴더는 여기.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렌더에서 렌더 애니메이션 을 딱 눌러봅니다. 제가 그 테스트를 하느라고 여기를 잠깐 좀 수정을 이렇게 해놓은 거를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자, 1프레임부터 여기를 50프레임까지만 할게요. 여기 지금 1프레임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50프레임으로 바꾸고. 자, 그럼 1프레임부터 1프레임부터 50프레임, 이 애니메이션 끝나는 부분만 될 거예요, 이제. 자, 여기서 렌더 애니메이션. 자, 지금 여기 보세요. 한 프레임씩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 탁, 탁, 탁. 이 사진이 한 장 한 장 지금 찍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프레임 보시면 지금 18, 19, 20프레임 간 거예요. 아직 30프레임 남았어요. 요 사과 하나에다만 지금 애니메이션을 준 거예요. 자, 50프레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요건 카메라 렌더예요. 카메라 렌더링이에요. 자, 한번 폴더에 가보면은 1번부터, 자, 요거 아까 비디오 렌더링을 해놓고 하다 마른 거예요. 이건 지울게요. 이따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 자, 1번. 그죠? 1번. 여기 다른 것들하고 섞여서 그래요. 1번, 2번, 3번, 4번. 내려가서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쭉 해서 50프레임, 50장. 50장이 이렇게 하나하나 된 거예요. 얘를 가지고 이제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 시퀀스 이미지를 불러들여서 편집을 하면 이제 비디오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블렌더에서도 얘를 불러들여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어떤 컷 편집이나 뭐 이런 합성 같은 거는 블렌더에서도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 비디오를 한번 내보내 볼까요? 자, 여기서 PNG가 아니라 MPG 비디오로 바꾸고 그러면 아래쪽에 여기 인코딩이 요거는 MP4로 하겠습니다. MP4. 이거 코덱은 H264. 요거는 이제 미디엄 퀄리티로 중간쯤으로 할게요. 이 수치가 올라갈수록 더 해상도가 높아지고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설정을 하고 여기 프레임은 25프레임, 그러니까 1초에 25장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더 수치를 높이고 싶으면은 여기서 맞추면 돼요. 30개를 하든지 29.97 하든지 뭐 60, 120, 240 커스텀으로 할 수도 있고 자, 그냥 간단하게 250으로 25프레임으로 할게요. 요 50프레임 동안 비디오가 나갈 거예요. 이제 비디오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렌더에서 렌더 애니메이션을 똑같이 아까처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딱 누르면 얘는 이제 비디오가 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은 이미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완성된 비디오가 나요. 근데 중간에 에러가 난다면은 처음부터 다시 렌더링을 해야 된다는 거. 예. 비디오 렌더링도 끝이 났습니다. 자, 한번 밖에 나가 볼게요. 0001에서부터 00050까지 있죠. 50프레임. 자, 얘는 MP4 비디오예요. 딱 2초밖에 안 되는 거죠. 얘를 열어보면 금방 지나가요. 끝. 그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하고 비디오하고 한번 렌더링을 해봤어요. 이건 이제 카메라 렌더링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뷰포트 렌더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이 카메라는 이제 끄겠습니다. 카메라에서 나왔어요. 자,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 쳐요.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여기 이런 라인 같은 게 다 보이죠? 얘가 그대로 다 보입니다. 자, 보시죠? 이런 거.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돼요. 만약에 뒤로 더 빼면은, 지금 여기 조명, 카메라 어디 갔어? 카메라 선택. 예, 카메라 여기 있네. 자, 이렇게 카메라까지도 다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어떤 뭔가 좀 목적이 있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뷰에서 뷰포트 렌더 보세요. 카메라 다 보이죠?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렌더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뷰포트 렌더 이미지 끝났죠? 여기서 저장하면 돼요. 그냥 세이브 해가지고 뷰포트 렌더 테스트 이렇게 해서 세이브 어디 있을까요? 뷰포트 렌더 테스트 요거죠. 방금 전에 렌더링한 거 뷰포트 렌더링한 거 그대로 여기 지금 이런 어떤 그 그리드까지 다 보이죠. 여기 녹색 라인까지 다 보이죠. 지금 내보낸 거는 여기 보면 1920 1080이에요. 여기서 해상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해상도로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뭐 여기 애니메이션이 일어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건 카메라 렌더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 뷰를 뷰에서 뷰포트 렌더 애니메이션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이 당연히 되겠죠. 자, 여기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뷰포트
렌더 애니메이션. 지금 여기 마우스 움직이는 게 8초, 9초, 10초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프레임이 렌더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48, 49, 50 좋아요. 렌더링 끝났어요. 비포트 애니메이션 렌더링. 여기서 뭐 따로 이거는 비디오 렌더링은 따로 여기서 저장 안 해주셔도 돼요. 제목을 이름을 따로 안 지었기 때문에 아까 거에 덮어쓰기가 됐네요. 그죠? 덮어쓰기가 돼 버렸어요. 여기 지금 뷰가 아까 그 비디오 렌더링 했을 때는 뷰가 요런 뷰였어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뷰가 이랬잖아요. 이거 열어보면 자 이렇게 아까 방금 전에 본 뷰죠. 어차피 FHD로 렌더링 된 거기 때문에 해상도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단지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런 막 그 카메라가 있었다면 카메라 아이콘 이런 거까지 다 조명의 아이콘까지 다 보인다는 거. 주변에 뒤쪽에 보면 그리드까지 다 보이죠? 예. 이런 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렌더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까 그 렌더링을 하고 나서 그 파일은 좀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안전하니까 이렇게 덮어 씌워지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비포트 이미지 렌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이죠? 그 차이점을 이제 여러분들 아셨나요? 기본적인 렌더링 하는 법도 아셔야 되지만, 이렇게도 또 응용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한번 오늘 배워보셨고, 아까 여기 와이어프레임 모드하고 솔리드 모드하고 메테리얼 모드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로 렌더링 한 거를 포토샵에서 한번 불러서 살짝 이미지를 이렇게 합성해 보는 걸 한번 이런 식으로 활용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얘는 좀 저장을 해뒀다가 나중에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과 만드는 그 강의 궁금하시면은 지난 시간에 올린 영상 한번 참고하십시오. 자,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해서 딱 맞추면 이렇게 맞춰서 이런 것들을 좀 뭔가 다른 느낌으로 지금 만약에 여기는 흑백 뿐이잖아요. 와이어 뿐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합성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어떤 뭐 설명할 때도 필요하겠고 만약에 이 솔리드 모드도 여기로 끌고 가서 뭐 꼭 이런 정도로만 쓴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우개로 여기 이 지우개로 살짝 지워서 이런 느낌도 만들 수도 있고 자 뭐 이 포토샵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건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 예를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뭐 입맛에 맞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블렌더의 렌더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뭐 시간이 좀 길게 나오긴 했지만은 자, 그럼 또 다음 시간 블렌더에서는 이제 랜드스케이프, 땅, 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거기에 재질을 입혀보는 부분을 한번 알아볼 계획이에요. 뭐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뭐 계획대로 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